자, 이제 지금부터 모의고사 이제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상중하 중에서 한 중 정도, 중보다 좀 아마 높을 거예요. 참고로 다음번 요거 이제 지금 해설 강의하는 거 말고 다음번 모의고사는 진짜 상중하 중에서 최상으로 내놨으니까 그건 만반의 준비를 좀 하시고요. 자, 가볼게요. 이제 문제 25번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제 세법이 이제 3교시제 보기 때문에 이제 1차 과목이 80문제, 그다음 2차가 중개사법 공법이 80문제, 거기에 20점씩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보는 게 저희 세법하고 공시법인데 40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시간에 보다 보니까 이제 실제 시험장 가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지쳐요.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안배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체력적인 부분 문제도 많이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모의고사를 이렇게 한번 치러보니까 마지막 시간은 다들 혼미해갖고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지쳐갖고 못 푸는 형태가 많으니까 그걸 좀 감안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마 출제자들께서도 그걸 감안해서 지문을 조금 아마 길게 낼 수 있을 거예요. 지문을 길게 낸다는 게 뭐 엄청나게 긴 건 아니고 좀 이제 그러니까 지쳐서 헷갈리는 거죠. 몰라서 헷갈리게가 아니고 이제 읽어가다 보면 뭐 예를 들면 문제 27번 같이 이렇게 이런 거 내면 읽어가다가 이럴 수 있으니까 좀 정확한 키워드를 좀 찾아내야 됩니다. 자, 문제 25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된 건 뭐냐? 단 감면세액은 없대요. 그럼 저희가 부동산 보유할 때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죠. 그럼 일단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 아니면 뭐 5번 아니면 2번일 텐데, 자, 문제는 그 보유세는 일단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고 이제 부가세까지 붙었으니까 재산세는 뭐가 붙냐면 지방교육세가 붙죠. 지방교육세가 붙고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죠. 그래서 공이 다 20%씩 붙어요. 일단 그럼 정답이 1번이죠.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몇 퍼센트? 20%가 되겠죠. 물론 이게 3번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붙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20%가 붙게 될 겁니다. 정답 1번이고. 자, 26번 가볼게요. 자, 부동산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공통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입니다. 옳은 건 뭐냐 되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1번 지방소득세예요. 이 이제 공통되는 세금 얘기를 잠깐 하면, 이 공통되는 세금은 첫째, 취득과 그다음에 보유와 양도시의 공통세계에서 취보양인데, 취득, 보유, 양도시 공통된 건 세 가지예요.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쓸게요. 그냥 기니까. 그다음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요 세 세금은 취득, 보유, 양도시 공통된 거고, 둘째, 이번에 이제 취득과 보유 시에 공통되는 것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지방교육세입니다. 이건 지방교육세. 세 번째, 자, 보유와 양도입니다. 보유와 양도 시에 공통되는 것도 있죠. 이건 지방소득세입니다. 예, 지방소득세. 하나 더 적을게요. 종합소득세. 이때 지방소득세는 지방세고 종합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취득과 양도시 공통, 취득과 양도시에 공통된 것도 있죠. 이거 뭡니까? 인지세입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공통된 세금이 뭔지,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 부가가치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되고요. 3번 상속세는 취득 단계고, 4번 양도, 소득세는 양도 단계고요. 5번 취득세도 마찬가지, 취득 단계 조세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이제 27번 가봅니다. 다음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요, 1번. 자, 취득세는 부동산, 차,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등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그렇죠? 예상상 그 실제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죠. 두 번째, 자, 부동산 등 취득은요, 민법, 자동차 관리법, 건설기기 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등등에 의해서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하고는 그 양수인을 각각의 취득지로 해서 결국은 등기 등록에 관계가 없죠.
세 번째, 자,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 제47조 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과점주주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죠, 그죠? 근데 주의할 게 과점주주가 법인 설립할 때 되면 과세를 하지 않죠. 설립한 이후부터만 과세가 성립이 됩니다. 네 번째, 자, 증여자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본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부담부 증여가 되면 예전에 늘상 얘기했던 건데, 자, 부담부 증여가 되면, 자, 이 부담부가 뭐예요? 채무 인수분, 채무 인수분이고, 증여는 그냥 무상취득이지. 예, 나머지. 채무 인수된 나머지가 증여죠. 근데 이 채무 인수된 건 어떻게 유상취득? 나머지는 무상취득. 구분되죠? 이렇게. 그래서 됐고 5번. 이제 5번 답인데요.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주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주부의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이를 가설한 자가 납세자가 된다. 아니죠. 항상 얘기했었지만 그 소유자하고 이 가설자하고 똑같지 않다. 항상 이 소유자에게 과세 혹은 중과세에서 항상 소유자에게 과세 혹은 중과세 하게 됩니다. 5번 답이겠죠. 그죠? 자, 28번 나갑니다. 자,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의 원칙은요, 취득자의 신고가액이 원칙이죠. 그죠? 또 얘가 주택거래 신고제 지역에 똑같아요. 항상 예를 큰 바꿔 얘기하면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검증 요구 6개는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대원칙은 신고가액이에요. 단 그 예외 규정은 시가 표준액에 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판결문 또 법인장부에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취득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되면 시가 표준액 아니에요. 항상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는 확인되면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죠. 틀렸고 2번 답이고 3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가 제출돼서 검증된 취득이었다. 마찬가지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다만 조심할 게 이 3번이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얘가요. 사실상 취득가액이 맞긴 맞는데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는 거.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합니다. 네 번째, 자,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해서 일정액을 할인받으면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해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5번, 취득 현재 당연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액이 결정 공시되지 않았다. 그럼 직전연도 걸 쓰죠. 근데 얘가 대신에 결정 공시가 아니고 그냥 공시 안 됐다. 공시되지 않았으면 그때는 그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결정 공시 안 됐으면 직전 연도거다 하고 공시 안 됐으면 그 금액을 산정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9번 가봅니다. 다음은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1번. 전답, 과손, 목장, 임야를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똑같다. 아이고, 아니에요. 이 유상취득이 되면요, 이게 두 가지겠는데 농지냐, 농지하는 기타냐. 농지는 1000분의 30, 농지하는 기타는 1000분의 40. 상속도 마찬가지. 이 상속받은 것도 얘가 농지 상속이면 1000분의 23. 농지하는 기타 상속은 1000분의 28.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농지라는 거는 항상 네 가지. 논, 밭, 과수원, 목장 4개에서 항상 논, 밭, 과수원, 목장 4가지가 농지고요. 항상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일치해야 돼요. 둘 다 지목이 같아야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요, 조례과정은 뭐에서 100분의 50법인에서 가감하는데, 주의할 건, 중과되는 거는 가감을 못해요. 항상 표준수율만 가감하지, 중과수율은 절대 가감하지 못하고요. 셋째, 공유물의 우린 농지를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 표준수율은 1000분의 23이 됩니다. 그렇죠. 넷째,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도리 상실이 해당되면 둘 중에 높은 거, 이거는 모든 조세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적용되고. 5번,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5번 주택인데 얘는 반드시 유상거래, 즉 매매나 분양됐을 때만 해당돼요. 그래서 유상거래 원인으로 취득 당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 1000분의 20, 9억 초과 1000분의 30을 씁니다. 분명히 주택이 유상 취득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주택이 유상 취득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써요. 그럼 얘가 뭐 상속이다, 뭐 증여다, 신축이다 이러면 아니에요. 반드시 유상 취득일 때만 주택의 가액별로 구분해서 각각 적용하게 된다는 거죠. 답 1번이고요. 자, 이제 문제 30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1번. 자, 신탁, 괄호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된 것만 해당한다. 으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조합, 주택조합과 등과 조합원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게 또 뭐냐면 참 법조문이 참 복잡해요. 예를 좀 나눠서 쓰면 이 신탁은요, 신탁이 뭔지 알지? 뭐 맡기는 건데, 신탁은 반드시 이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 등기가 돼 있으면 이때 비과세. 그래서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 등기되면 이때는 비과세가 돼요. 이거는 다 과세야. 그럼 뭐가 과세냐? 진짜 명의신탁. 이 명의신탁이 되었다? 이런 과세입니다. 또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이다. 이러면 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만 비과세고 명의신탁이거나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 이건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 2번 민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한 제3분할 이거 과세죠, 그죠? 그래서 이혼돼서 제3분할 되면 못 빼기 표준세율 마이너스 2%만큼 과세가 돼요. 이건 과세고. 세 번째, 지방세 당국에서는 수익 사업용 모듈 하우스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은 과세 않죠. 왜? 임시건축물이니까. 다만 이 존속기간이 1년 초과되면 과세합니다. 네 번째, 직장, 지역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용으로 보고 있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은 누가? 조합이 취득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항상 재건축이면 다 과세합니다. 다만 이 4번이 재개발 사업이었으면 과세 안 해요. 그래서 재건축이면 과세인데 재개발 사업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5번 서울특별시가 구청사를 쓰고 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다 비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맞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겠죠. 2번 거죠. 그래서 2번 이혼이 돼서 제3분할 되면 뭐합니까? 과세합니다. 자, 이제 32번으로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자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첫째 근저당권 그냥 저당권 관계없어요. 그래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자는 근저당권 설정자 혹은 말소 대상의 소유자가 되죠. 이게 설정을 하게 되면 무슨 권자, 저당권자가 되겠지만 말소는 무슨 설정자. 쉽게 얘기하면 설정은 상대방이 하는 거고 말소는 다 내가 해요. 본인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다 이거지. 두 번째, 자 등록면허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세를 납부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징수한다. 아니죠. 이게 이제 등록면허세만 갖는 특성 중에 하나가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법정 기간에 납부하면 신고 납부된 것을 보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답. 세 번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일은 부동산 소재지, 왜 국세가 주소지, 지방세 다 똑같아요. 물건 소재지가 되어야죠. 네 번째,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에 등기를 한 재산. 자, 압류 국가가 하죠. 비과세합니다. 근데 압류해제 등기를 한대요.
그럼 해제 누가 해요? 역시 국가가 합니다. 정부가 합니다. 그럼 얘도 설정이 압류가 됐건 해제가 됐건 다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5번. 자,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땅은 비과세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묘지가 과세인데 이 등묘세는 얘는 비과세가 성립되게 됩니다. 정답이 2번이겠죠. 이런 거 쉽네요. 그죠? 자, 32번도 가볼게요. 다음 토지 중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재산세를 제껴두고 종합부동산세만 생각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만 과세가 돼요. 그럼 재산세, 종부세하고 중복되는 거 3개니까 그 3개 중에 찾으면 되겠죠. 일단 1번. 자, 서울특별시의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데요. 면적 초과했대. 저희가 공장하고 목장 등이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전부 다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돼요. 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네요. 과세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토지로서 면적 이내입니다. 이건 무슨 과세?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자,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과 목지지역에 있는 목장에서 면적인데 이건 분리과세네요. 그죠? 분리과세고. 네 번째, 일반 영업용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토지의 시가표준액 100분의 2에 미달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입니다. 얘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되겠네요. 5번, 자,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개인소유동지, 이건 다시 분리과세네요. 이게 참 심란하게 됐네. 그러면 다음 토지 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도 올바른 건데 이 정답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일단 정정할게요. 일단 1번. 자, 1번은 과세 대상 되고요. 2번도 과세 대상 되고요. 3번은 재산세만 과세입니다. 4번은 둘 다 과세고요. 5번도 재산세만 과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해놨죠? 이게 교정 본다고 본 건데 죽을 죄를 진 건 아닌데 이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거는 이제 1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맞고 2번도 맞고 4번도 맞죠. 그래서 정답 1, 2, 4. 1, 2,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3번하고 5번 재산세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때 빨리 도망가야 돼요. 3번. 자, 지방세법상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 중 가장 낮은 거, 1번 별장은 4%죠. 그죠? 2번 군지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 0.25%고요. 3번 분리과세 고급 확장 4%고요. 그 다음에 4번 고급 확장 건축물도 4%고요. 5번 분리과세 골프장도 4%입니다. 그럼 제일 낮은 거 2번이죠. 자, 이제 34번 갈게요. 자,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것은 어떤 거냐? 첫째, 별장은 종부세 부과 안 합니다. 두 번째, 농지도 종부세 부과 안 합니다. 3번, 건축물도 부과 안 해요. 4번, 공장도 부과 안 해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주택,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만 돼요. 그럼 5번 보니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 등을 받아야 건축물로서 그죠? 허가받지 않는 거 쉽게 무허가입니다. 무허가는 뭐예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되겠죠. 정답이 5번이 되고. 자, 35번으로 바로 갑니다. 자, 다음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교 설명한 건데요. 옳지 않은 겁니다. 첫째, 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요,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해서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 대상으로만 구분해서 과세해요. 그렇죠. 두 번째,
개인이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는 주택별로 과세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주택을 세대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아니에요. 무조건 인별 과세. 개인은 개인마다, 법인은 법인마다지 이렇게 합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는 틀렸고요. 3번 재산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세권자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권자다. 맞죠? 4번 재산세는요 보통 징수에 의해서 징수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부가 과세죠. 다만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부가 하는데 다만 예외 납세자 선택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번 일반 영업용건축물은 재산세만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죠. 그죠? 정답이 2번이 됩니다. 2번. 자, 36번도 갈게요. 아까 왼쪽 32번,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 봤네요. 종합부동산세가 아니고 종합합산과세인데, 일단 이제 끝날 때 이렇게 다시 할게요. 32번은. 자, 다음 중, 자, 36번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양도의 개념이다. 자, 해당하는 겁니다. 1번이지, 물납은 일종의 대물변제 양도에 해당합니다. 2번,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관계비에 있다. 이건 증여로 추정을 하죠. 세 번째, 매매 무효는 양도 아니죠. 네 번째, 신탁된 것도 양도 아니지만 신탁 계약이 해제된 것도 양도 아닙니다. 5번,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 이건 무효죠, 그죠? 그래서 양도에 해당되는 건 1번 물납이죠, 물납. 그래서 그게 정답이 될 거고. 자, 37번 갑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와 취득시에 대한 설명이요. 자, 틀린 건데 1번. 자,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을보다 앞당겨 잔금 받거나 늦게 받았다. 항상 언제? 대금 청산일이 되니까. 맞죠? 두 번째,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할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에는 해당 부동산 등의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즉 당첨권은 당첨된 날로 하죠. 세 번째, 경매받았어요. 언제입니까? 경매대금 완납일이죠. 주의할 건 경락받은 날 아니고 경매대금 완납일로 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한 증서를 받았다. 언제? 그죠? 어음 결제일 되겠죠. 맞고. 5번 답인데, 자, 증여로 취득할 경우 증여자 취득일로 본다. 아니죠? 증여받은 날로 보죠. 증여받은 날로 보고요. 상속은 피상속이 취득한 날이 아니고 상속 개시일로 하죠. 그래서 증여는 증여받은 날,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 합니다. 정답은 5번이 돼야겠죠. 5번. 자, 이제 38번도 가볼게요. 자, 갑이 등기된 국내 소재 공장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1번. 자, 3월 15일에 양도했다면 예정신고 기간은 6월 15일이다. 아니죠. 3월 15일에 양도했으면 양도일 소관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니까, 그럼 지금 3월 15일에 양도했으니까 이달 말 3월 30일부터 하나, 둘, 2개월이면 언제까지? 5월 30일까지죠. 이때까지 신고해야죠. 두 번째,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 납부세 공제에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폐지가 된 상태가 없고요. 세 번째,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확정신고 때 가산세가 다시 붙으면 안 붙어요. 예정 때 붙었으면 확정 때 또 안 붙어요. 이게 두 번 붙으면 이중과세 되기 때문에. 네 번째, 예정신고 납부할 때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양도소득세세를 적용해서 계산된 금액이 산출세액이 된다. 맞죠? 정답 4번이고. 5번,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게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79번 들어갑니다. 다음은 양도 소득세에 있어서 양도 소득금액 계산하는 설명 틀린 거. 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언제부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 기간이 최소한 3년 이상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국외자산 양도할 때는 장기 보유 공제는 적용 안 돼요. 그죠? 대신 뭐 납니까? 기본 공제는 해주죠. 세 번째, 동일연도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을 수혜 양도에도 공제 요건만 되면 각각의 자산별로 공제가 돼요. 네 번째,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시 양도소득 금액에 감면소득이 있으면 감면소득 금액 외의 양도소득에서 먼저 공제하죠. 또 감면소득 금액 외의 양도소득 금액 중에서 어떤 거 먼저 양도한 거 둘 다 과세면 먼저 양도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그 얘기죠. 그 5번 답인데, 자,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과 주식이나 출자 지분의 양도소득 금액은 각각 구분 계산해야 돼요. 또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없어요. 그냥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걔네는 걔네끼리 통산, 주식은 주식끼리 통산이지 주식하고 부동산 간에는 서로 통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쉬운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0번 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양도일년제 4월 특별시에 1주택을 보유하고요. 1세대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이렇게 세법상 뭐뭐만 하면 다 틀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은요, 일단 대원칙은 2년 이상 보유하면 다 비과세입니다. 몇 년? 2년 이상 보유하면 다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돼요. 그렇죠? 원래는 있는 게 원칙인데. 세 번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자가 1주택을 보유한다고 혼인했어요. 자, 이 동거분양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혼인과 동거분양은 합관로부터 5년 내 양도입니다. 몇 년? 5년 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네 번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은요. 자,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전보다 주택으로 보죠. 그죠? 네. 5번, 거주하거나 혹은 보유 중에 소실 등에 의해서 멸실되어 재건축하면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 전부 다 통산해서 합쳐서 한꺼번에 기간을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답이 1번이고요. 자, 32번 다시 볼게요. 32번 제일 비슷네요. 자, 다음 토지 중 재산세의 종합합산대, 종합부동산세가 아니고요. 종합합산대상인데 아까 얘기했지. 1번은 종합합산과세 대상, 2번은 별도합산 과세 대상, 3번은 분리과세. 자, 4번 봅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수토지의 시가표준액 100분의 2에 미달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 면적, 얘는 별도합산이에요.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합산인데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이고, 5번은 분리과세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한 것 같이 재산세하고 종부세 과세 대상을 찾는 거라면 아까 얘기했었던 뭐 1번, 2번, 뭐 4번 이게 답이 되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재산세에서 나대지성격 종합합산 대상을 찾는 거니까 이건 정답이 1번이겠네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제 1번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왜 문제 잘 보라고 한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해설을 끝내도록 할게요. 할 거고, 다음번 모의고사는 꽤 내용이 복잡하고 깁니다. 기니까 좀 준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시험도 이제 한 100일 정도 남았는데, 일단 건강들 잘 챙겨야 돼. 일단 어쨌든 공부도 중요한데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전 다음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